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로는 artificial,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될 테고, 제가 이걸 저희가 이제 ANN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 ANN이라는 약을 사용을 할 텐데, ANN을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방법은 머신러닝에서 딥러닝 또는 ANN을 어떻게 개념이 확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관점으로, 그래서 부제를 보시면 perceptron에서 MLP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주에 자주 반복을 하겠지만 멀티레이어 perceptron입니다. 그래서 일단 perceptron이라는 개념 저희가 이제 충분히 배웠으니까, 그 개념에서 어떻게 그 MLP로 확장이 되는지, 그 MLP라는 것은 ANN과 같습니다. 제가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그 인공신경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perceptron에서 MLP까지니까 perceptron을 다시 한번 제가 리뷰나 리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구조가 이제 perceptron인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 여기를 이제 여기는 바이어스, 이건 그 어떤 팩터가 될 테고, 거기에 해당하는 웨이트들, 이제 제가 기존에는 웨이트라고 했지만 이제 그 인공신경망 쪽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웨이트고 이것을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바이어스. 그 다음 이쪽은 웨이트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웨이트 바이어스를 뭐 크게 구별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해보면 먼저 1, 그 다음 이렇게는 플러스 3x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2가 되겠죠. 요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갈 때는 지금까지 예제에서는 사인 펑션이겠죠. 뭐 이것을 뭐 그냥 지어 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g 펑션이 될 테고, 그래서 이것이 양수면 플러스 1이 될 테고 음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지금 포워드로 이벨리에이션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은 그 벡터 표현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그 합치지 않고 지금은 다시 또 세퍼레이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벡터 폼으로 보면 오메가 x 트랜스포즈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x라는 인자가 지금 저희가 이제 x1, x2라고 표현을 했고, 오메가도 여기서는 오메가 1, 오메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1, 오메가 2 이것을 이너 프로덕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하고, 지금 이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x1, x2로 두 개밖에 없지만 그것을 n개로 확장을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지금 행렬 또는 벡터 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것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뭐 0은 뭐, 그래서 결국은 0이 되는 것이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가 되겠죠. 자, 바운더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여기에 부호가 달라질 텐데, 그것을 한번 뭐 여기서 보면은 오메가가 마이너스 2니까 예를 들어 3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방향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5,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바운더리가 영역을 인풋 스페이스의 영역을 반으로 나눈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이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예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한번 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에다가 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했으니까 이 전체는 음수가 되고, 그럴 때 여기에 y 햇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보시면 여기처럼. 그럼 이쪽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는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잘 되고 나면 새로운 new input 또는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냥 forward evaluation을 해서 그 나오는 값을 보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 빠뜨렸네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차원을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확장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m 디멘전입니다. 인풋 스페이스가 여전히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에 여기는 매트릭스 또는 벡터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수식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이것이 매트릭스나 벡터를 쓰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구조에서는 m 디멘전을에서의 어떤 리니어 하이퍼플레인을 만든 거죠. 뭘 통해서? using perceptron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결국은 그 차원이 m 디멘전이긴 하지만 하나의 하이퍼플레인 또는 직선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하나의 리니어 바운더리입니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 한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하이퍼플레인 한계를 디파인하는 것이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확장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퍼셉트론에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퍼셉트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인풋 공간상에서 어떤 m 디멘전에서 한 개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시파이어를 디파인 하죠. 퍼셉트론인 것이. 여기까지.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이러한 제약 조건에 대해서 유명한 문제가 있는데 XOR 프로블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논리회로 이산 수학을 배우셨으면 XOR 문제가 익숙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XOR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XOR이 무엇인지 일단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리언으로 봤을 때, 아니면 영일로 생각하셔도, 아니면 true, false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리언으로 봐도 되고, 그래서 두 개의 인자가 있을 때 00이면 XOR을 하면 0, 0, 1이면 1, 0이면 1, 1이면 0을 나타내는 어떤 이런 논리적인 연산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XOR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ND라는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0, 1, 1, 0, 1, 1. 이거를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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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가 x1, x2, AND라는 연산을 하면 그 다음 OR이라는 연산을 할 수가 있죠. 여기는 0, 여기만 1이고 이렇게 되고, 여기 OR은 0, 1, 1, 1. 하나만이라도 true면 true가 되는 것이고, AND는 둘 다 true가 돼야 되죠. 근데 XOR이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보시면 같으면 0, 다르면 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르니까 1, 같으니까 0, 0 이렇게 보고,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불리언 또는 true, false 어떤 바이너리로 봤을 때의 XOR에 대한 논리 연산의 정의이고, 이것을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0, 1, 0, 1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벨링을 하죠. 플러스가 1이고 마이너스가 0이라고 하면 지금 1, 1이니까 0이고 0, 0이니까 지금 여기 0, 0입니다.
그리고 예, 플러스가 됐죠. 됐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non linearly separable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뭐 직선 하나로 이제 구별하려고 한다면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안 될 테고 뭐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non-linearly 비선형적인 클래시파이어를 만들던지 첫 번째입니다. 비선형적인 바운더리를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선형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직선을 두 개를 찾으면 이쪽 영역에는 플러스, 이쪽 영역은 플러스, 요 사이는 마이너스. 선형을 여러 개. 이쪽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그래서 싱글 뉴런 또는 싱글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원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제너레이트 하니까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은 데이터에서는 퍼셉트론은 동작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퍼셉트론을 확장을 할 수 있을지가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간다는 것을, 그러면 이제 이름에 의해서 멀티레이어니까 보시면 선형을 여러 개를 하겠구나라고 레이어 퍼셉트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저희가 퍼셉트론 개념에서는 멀티레이어로 오는 것이고, 이것을 아티피셜 뉴럴 넷이라고 AN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 뉴런으로 갔을 때는 멀티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돼서 하나의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동일한 인풋에서. 그리고 이 퍼셉트론은 해서 뭐 예를 들면 이건 다른 거겠죠? 다르게 학습이 됐다고 하면 또 다른 한 개의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두 개의 직선 두 개가 되기 때문에 non-linearly distribution 됐을 때도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쓰면 멀티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로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풋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합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좀 그 ANN 구조 또는 MLP 구조와 이제 유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인풋, 이제 여기가 히든 레이어가 되는데 이제 모든 네트워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이제 이쪽으로 봤을 때 두 개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 지오메트릭한 거에서 어떤 그 피지컬한 물리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지금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 저는 여러분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퍼셉트론을 단순히 두 개를 하나로 합쳐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학습을 하겠죠. 학습을 해서 여기에 있는 오메가들을 찾을 겁니다. 그 오메가는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직선을 표현을 할 것이고, 여기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요 부분은 사인 펑션 또는 스텝 펑션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펑션의 단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미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non differentiable 했었죠. 이런 불연속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이제 ANN 또는 MLP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오메가들을 어떻게 찾는지 이제 그것을 찾게 되면 직선 두 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이 오메가들을 찾는 작업을 학습을 한다 또는 그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분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미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을 미분 가능한 걸로 선택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이었는데 우리가 미분 여기가 불연수적이니까 뭐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면 될 거가 이렇게 비슷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모이드 펑션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시그모이드 펑션이 또 나오게 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크게 뭐 이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도 뭐 0.5를 가지니까 크게 뭐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미분 가능한 장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어왔고 어떻게 여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두 개가 있는 거랑 같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가 두 개 겹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 부분이 퍼셉트론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넘어가는 것과 동일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MLP 또는 ANN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클래시파이어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것은 스텝 펑션이나 사인 펑션이 미분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교체함으로써 가능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AN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컴팩트하게 표현을 해보죠. 여기가 서메이션이고 시그모이드 런인 액티베이션 펑션이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걸 하나로 그냥 합치겠습니다. 하나로. 그래서 이제 컴팩트한 표현이 됐고 여기가 하나의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가 될 것 같고 이것은 보통 인풋 레이어라고 하고 여기는 히든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기는 또 다른 뉴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닛 또는 뉴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 같은 하나의 어떤 뉴런이 되고 거기에 값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싱글 레이어, 여기가 인풋 레이어 하나의 레이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인풋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말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어떤 관계가 예를 들어 복잡하다고 하면 그것을 표현하기에는 하나의 레이어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죠.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퍼셉트론인데 레이어를 많게 하고 유닛 많게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관계를 보면 인풋 그 다음 뭐 히든 레이어지만 여기서 아웃풋 관계죠. 그런데 이것을 또 인풋으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보면 또 다른 아웃풋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인풋으로 보고 또 뭐 그 퍼셉트론을 쓰면 또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 레이어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인풋입니다. 이 레이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인풋이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이제 저희가 확장을 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ANN이라는 것은 퍼셉트론인데 퍼셉트론에서 시작을 했는데 레이어가 많고 거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레이어의 뉴런도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MLP라는 것은 매핑 오브 매핑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핑을 하고
관계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결국 저희가 원하는 최종적인, 아시겠죠? 이거와 동일한 말이 features of features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냐면 인풋에서 이런 리니어 멀티플리케이션과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이거 피처를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단계를, 그렇죠? 그리고 이 피처에서 또 한 번 더해서 또 피처를 만들고 또 한 번 더해서 또 피처를 만들고, 그래서 피처들을 계속 매핑을 함으로써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아웃풋을 가장 잘 표현하는 피처들을 찾는 과정인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 슬라이드가 최종적인 서머리가 될 것 같고, 다시, 그래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로 하는 것은 오메가들이 픽스가 되면 이렇게 다르겠죠? 이것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매핑을 계속하는 겁니다. 피처들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메가들이 픽스가 찾아졌다면 이런 포워드로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이고, 이것보다는 더 우리가 주어지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집니다. 기분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프레임을 세팅을 하고 나서 데이터 기반의 오메가들을 찾는 작업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은 주어지는 것이고 오메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풋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한 매핑들을 학습하는 것이고, 인풋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피처의 연속적인 피처들을 찾는 작업이 가능한 프레임워크이 ANN이고, 그 ANN을 통해서 저희가 오메가들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역으로 오메가가 주어지는 것이고, ANN 스트럭처는 저희가 디자인하는 겁니다. 하고 오메가를 최종적으로 찾게 되는 거죠.